수년간 보수 규정이 미공개돼 가지고 네. 교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이제 그 사실상 지적, 뭐 고발이죠. 이걸 해결하려고 후청 노력하신 흔적들이 뭐 계속 노력을 하셨던데 좀 그 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참 좀 어려운 문제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네. 예, 그렇지만 저는 교직 30년이니까 언제 물러나도 그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후회할 게 별로 없는 그런 그 나이이기도 하고. 제가 총신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대학에서 주로 그 행정을 주로 많이 맡았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곳, 어려운 이 직원들, 교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했는데 총신의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그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개선을 위해서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는 다 그 개선이 되었고 나가는 문제. 지금은 좀 바뀌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조직이나 급량비를 줘요.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든가 또 승진을 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도 적용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규정이 8년 동안이나 이게 공개가 안 돼가지고 2011년의 규정이 금년 3월까지 공개돼 있었어요. 매년 바뀌는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처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 거죠. 참 이게 그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 문제들을 이제 그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총신의 상황이 앞으로 어렵다고 봐요.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다들 희생해야 되고 긴축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 희생해야 되고 긴축에 따라서 때로는 그 급여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다면 이 공동체이니까 기본적인 요소는 동등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족 수당 정도는 다 구성원들에게 줘야 되는 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그 불합리함은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해야 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설령 총신의 여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총신에 근무하고 이것이 보람으로 느껴지게끔 하려면 어느 직장에서나 다 주는 자녀들에 대한 그 학비 보조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고 새로운 교직원들에게는 안 주고 또 설령 그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원에게는 주고 교수에게는 안 주고 이런 그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도 했고 또 이사회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그 시정토록 이렇게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그 결의된 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 행정적으로 또 그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그 각기 역할을 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직원으로 같은 근무를 했는데 이게 차별이 있다고 그러면 사기 저하, 의욕 상실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또 총회도 들어보면요. 최근에 들은 말인데 10여 년 동안 사례가 보수가 그대로예요.
근데 총회는 다 모르잖아요. 특별한 몇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가나 보다,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나마 대학은 이제 완전히 그 법에 의해서 총회는 총신대에 비하면 좀 행정적이나 그 자체 내규에 의해서만 하는 거니까. 누가 우리 사회 법에 관여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가 정당한 권리를 못 찾고, 그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다들 그런갑다 하고 살아가는 건지. 이제 어찌 보면 그 이렇게 총신 구성원들이 훌륭하다고 봐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그냥 사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훌륭하다고 보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악용되어지는 게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뭐 그 조직 전체적인 결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용이 되죠. 그런데 행정 부재, 행정 미흡에 따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소한도 이제 이게 총신에서 이 격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20장, 예, 그 포도원의 그 품꾼에 대한 그 예화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책을 보다가 느낀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거나 또 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이걸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청원을 내고 요청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총신이 고질화 돼가지고 발전이 없고, 가장 큰 것은 아까 경쟁력에서 50명이 이게 이제 정원이 감축됐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각 분야별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기 저하나 전문성 결여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졌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참 마음에 울리는 이 글이 나왔어요. 총신의 적폐는 전 이사장이나 전 총장의 권한 남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성 개개의 잘못이다. 구성은 전 개개인의 잘못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총신에 오래 몸담은 사람들, 또 그다음에 좀 이제 막 들어오는 시니어, 주니어, 시니어 간의 그런 그 문제점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총신의 이 사태는 그 전 총장이나 전 이사장에게 또는 전 이사들에게 물을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가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눈을 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면하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는 그 일이 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가도록, 잘못되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걸 그 당사자들에게만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방관한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장이나 이사장이시나 또는 이사들이시나 이분들은 임기가 되면 뭐 2년임, 3년임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총신의 교 직원들이에요. 자신들의 미래가 현재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에게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그분들을 자신들의 협력자로 삼고 그분들이 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학생이 주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교직원도 주인이에요. 네.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과 가정 중심, 뭐가 우선순위를 두냐 그러면 가족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잘못됐다. 동등하더라도 직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저는 가정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요, 예를 들면 시니어들이 오래된 분들 또 뭐 20년, 30년 근무한 뭐 그런 분들이 어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시니어 그룹에서는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포기하고 이런 이 현실을 이제 접하고 보니까 총신대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네.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총신대 뭐 전 총장 전 이사들이 규정을 미준수하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이제 결국 퇴진을 시켰단 말이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임시 체제, 뭐 대행 체제, 임시이사에 오면서 그 과정에서요. 총신대에서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총회 산하 목회 일부 목회자들이 총신대가 교수들이 행한 불법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법에 대해서 약 20차례 고소고발했어요. 그런데 정면으로 사학법을 어기고 학교 교칙을 어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금 다들 책임 있는 거거든요. 총신 사태는. 이제 그분들은 큰 목소리에서 힘의 논리에서 교단 정치 상황에 의해서 전 이사들이 물러나고 전 총장도 물러났는데 시대가 바뀌고 교권이 새로 교체되다 보니까 더 잘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많은 말들이 전보다 더하다. 법을 더한 준수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법이라도 지켰는데 지금은 법을 안 지키고 그냥 막 돌아간다 이런. 그래서 일부 목사들이 고소고발한 거예요. 하여튼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가 법을 어겼다, 안 지켰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무질서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질서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직 규정의 미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정상화를 해 가는 과정 속에 불가피한 조치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 하여튼 이제 그 총신 상황이 이해되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희망제라는 게 재화도 이 물질적인 재화만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재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총신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또 진정으로 우리 총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총신의 이 사태는 사실은 어찌 보면 총회의 역할 아니면 교직원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그 미안함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출애굽을 꿈꾸는 광야의 선지동산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종전의 그 낡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선지동산에서 일단 나온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구관이 명관이니 종전 체제가 낫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꼭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속에서의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또 광야처럼 보내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구성원들이 의기투합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그러면 빨리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어두운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좀 저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4년 반이 남았어요, 정년이.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그만두기로 생각한 것은 제가 그 기획실장을 5개월 했는데 5개월 동안 하는 사이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때로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저항들이 있기도 하고 시행도 못 해봤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단 저는 이렇게 떠나감으로 인해서 제가 염려하고 앞으로 총신이 나아갈 방향들을 구성원 개개인들이 요만큼만 인식해 준다면 총신은 크게 변화되어질 거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300명의 구성원들이 일하는 풍토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사직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성원들에게 총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저의 판단이 틀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변화된 수년 후에 총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제가 마지막 읽으면서요, 정밀하게 보니까 참 총신의 희망체마저도 없어서 절망뿐이다. 참 비극이죠, 한편으로. 그리고 안타깝고 희망이 없는 곳에 미련을 두지 말자, 상처만 깊어진다. 이런 말씀들은 총신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한계, 역부족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직을 내던질 만큼 총신을 위해서 산화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해피엔딩이 전개되는 이 한 말씀, 총신에서 그래도 총신의 이 소망을 두는 것, 총신 번영이 소망이다. 그 말씀을 남기고 이제 이 책을 마치고, 그래도 절망 중에도 총신의 희망이 있다, 내면에는. 그래서 총신이 번영되길 바란다. 그리고 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번영의 씨를 뿌렸는데 정말 씨가 좀 싹이 나고 자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희생이거든요. 지금 이제 노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정년 이후에도 뭐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런 시대인데 4년, 약 5년 남겨두고 뭐 사표를 내고 새로운 길을 가시겠다, 혹은 총신 번영을 위해 힘쓰겠다, 이런 건데 참 감동이 됐고요. 그 마지막 총신 번영이 소망이라는 그 마지막 해피엔딩이어서 아주 무거운 짐이었는데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 희망이 있구나. 또 총에 사는 한 구성인데 이런 분이 있구나, 총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말씀 잘 듣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시고 싶은 총신이나 총회에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총신의 모습은 구성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총신이 정상적인 그 조직으로 역할을 잘하는 그런 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총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구성원들이 이 중심을 못 잡는 것은 그동안 총신이 정치 현장화되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그 구성원들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고착화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일이 없도록 총회에서는 좀 총신을 굳건하게 좀 그 정치의 현장화되지 않도록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신의 구성원들은 총신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다르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총신의 대학에 근무하는 것을 우리는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비록 짧은 7년의 세월을 보내고 떠나갑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총신의 7년은 큰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신이 잘 그 발전해 가기를 위해서 제 나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총신의 우리의 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새로운 환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들을 희생한 학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어가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신이 현재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외부에서 보기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총신을 좀 잘 갖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총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떠나가는 것을 그 염두에 뒀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이 천개의 소망이 되어라고 하는 그 시집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저는 비록 떠나가지만 아름다운 총신을 만드는 것은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는 천개의 소망이 되어라고 하는 제 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긴 겨울 힘겹게 이겨내고 짧게 피었다 떠나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지 말아요. 아쉬워하지도 말아요. 미안해하는 그 마음은 더욱더 갖지 말아요. 한이바람에 휘날려 나 자유여행 멀리 가지만 나 떠나면 마른 가지에 푸르른 꿈이 물들어와요. 나 있던 빈자리에 북디붉은 고운 열매 맺히고 그 열매 청록에 수놓은 천개의 소망이 되어 행복한 꿈으로 자랄 거예요. 함께한 7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번영의 씨를, 총신 번영의 씨를 우리 방송 또 우리 지면 언론을 통해서 뿌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